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채널을 구독사 처리하고 영정사진까지 걸어뒀을 법한 시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어 나왔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구독자 1명에 조회수는 처참하고, 사실 이 정도면 알고리즘이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원래 눈치도 없고 고집이 센 편이라 다시 나왔습니다. 아이쿠야, 이어폰을 안 갖고 왔네. 내가 설뭅시다. 아프네. 제가 잠적했던 지난 4개월 동안 세상은 무슨 파티라도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다면서요. 사상 최대치라는데 저는 그게 무슨 옆나라 국경일 소식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삼전이니 하이닉스니 엔비디아가 어쩌냐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그냥 저는 먼발치에서 구경하는 관객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축제 입장권도 못 사고 담장 너머로 남들 고기 굽는 냄새만 맡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주식 대신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 서류들만 가득했거든요. 남들이 수익률 인증하면서 하이파이브 할 때 저는 법원에 낼 서류 검토하느라 머리를 쥐어 떴습니다. 요즘 코스피 6천 돌파했다는 뉴스 보면서 와, 세상은 저렇게 불장인데 내 인생만 이렇게 바닥인가 싶어서 현타 시기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그나마 평생 쌓아온 경력은 AI한테 다 털릴 위기고, 이 나이 먹고 이제 뭐 해 먹고 사나 하는 막막한 분들 계시죠? 사실 저도 딱 그 지점에서 이 영상 찍고 있거든요. 벤저민 하디라는 아저씨가 말하는 퓨처 셀프의 21가지 생존 포인트를 제 처절한 현실에 직접 때려박아 보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인생이 각본대로 안 풀려서 도화지 자체가 찢겨나간 기분이라면 그 위에 다시 미래를 그릴 용기 말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통장 잔고는 바닥이어도 3년 뒤 제주도 바다 위에서 카약 노를 젓고 있을 미래의 나를 만드는 법. 뭐 나는 지금 충분히 부자고 미래의 나 따위 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10배 괜찮은 미래의 나를 만나고 싶은 생존자라면
오늘 제 처절한 달리기와 이 책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사뿐하게 리부트해 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 읽고 나서 뭐야 다 아는 소리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벤저민 하디 아저씨가 말하는 우리 미래를 망치는 첫 번째 위협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현재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그냥 감옥이죠.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관찰했듯이 목적을 잃으면 눈에서 생명의 불빛이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그랬었거든요. 코스피 6000 시대의 제 계좌는 락다운 상태니 희망이란 단어가 참 사치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 위협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입니다. 나는 실패한 가장이야. 남들 돈 벌 때 난 뭐했나? 이렇게 과거의 자책에 발목 잡혀 있으면 미래의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현재의 내가 결정하는 거래요. 지난달 다녀왔던 하프 마라톤 때의 고통이 완주의 메달로 성공의 기억이 된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위협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유튜브 보면 경제적 자유 잃었다는 사람 천지 삐까리인데 정작 제 자유는 법원 판결문에 묶여 있거든요. 이런 소음들에 휩쓸리면 제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소음 차단하고 제 연골 소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위협은 미래의 나와 단절입니다.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당장 도파민을 주는 소셜미디어나 폭식에 빠지는 게 다 이 단절 때문이죠. 미래의 나에게 빚을 넘기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섯 번째 위협은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입니다. 맨날 불 끄느라 바쁜 인생, 다람쥐 쳇바퀴죠. 아이젠하워가 말했듯이 시급한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절대 시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송서류 같은 시급한 일에 치여 정작 중요한 나를 세우는 일을 뒷전으로 밀었었더라고요.
여섯 번째 위협은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비평만 하는 관객은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실패하더라도 경기장 안에서 흙탕물 묻히며 싸워야 성장합니다. 저도 조회수 10회도 안 나오는 게 무서워서 영상 안 올리면 평생 관객으로 남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경기장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마지막 7번째 위협은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입니다. 비틀즈가 성공 후에 해체된 것처럼 작은 성공 뒤엔 복잡성이 커지고 초심을 잃기 쉽다고 합니다. 이걸 명확성의 역설이라고 하죠. 전 아직 성공 근처에도 못 갔으니까 이 위협은 나중에 걱정해도 되겠어요. 일곱 가지 위협을 알았으니 이제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입니다. 모든 행동은 목적,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달리는 건 내일의 건강한 제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진실,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린 10년 뒤에도 지금과 비슷할 거라 착각하지만 데니얼 길버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현재의 나는 일시적이고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망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딴 사람이 해결할 거니까요. 세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입니다. 피리 부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죠.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은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이거나 빚입니다. 오늘 제가 달리는 건 미래의 나에게 체력을 저축하는 투자고, 일요일 아침에 퍼질러 자는 건 빚을 넘기는 겁니다. 복리효과 아시죠? 일찍 투자할수록 미래의 나는 부유해집니다. 네 번째 진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명확한 이정표가 없으면 인간은 숲속에서 원을 그리며 방황합니다. 칼렙이라는 아이가 테니스 점수를 측정하면서 승률이 올라간 것처럼 과정을 측정하고 숫자로 남겨야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 미래의 나로서 실패하는 게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서 적은 조회수나 챙기는 것보단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박살나는 게 장기적으로 더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진실은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한다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 코스피 6천 같은 수치에 목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미래에 충실해야 합니다. 히틀러가 화가 나는 진정한 꿈을 포기하고 그림자 경력을 택해서 괴물이 됐었던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진실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의 자녀 같은 무한한 존재라고 믿느냐, 아니면 운명의 꼭두각시라고 믿느냐에 따라 잠재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 제가 제주도 바다를 평정할 운명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진실까지 알았으니 실천입니다. 벤저민 하디가 제안하는 1단계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라입니다. 장기적인 비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집중할 우선순위 딱 3가지만 정하세요. 제 우선순위는 이혼 소송 마무리, 제주도 이주 준비, 그리고 매주 영상 하나 올리기입니다. 나머지는 잡초라고 생각하려고요. 이 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입니다. 로버트 브롤트는 장애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눈앞의 사소한 목표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98% 전념하는 것보다 100% 전념하는 게 더 쉽다고 합니다. 내적인 갈등이 사라지니까요. 3단계,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가라입니다. 돈이 필요해가 아니라 나는 이미 미래의 자산가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미리 느끼세요. 감사는 이미 받았다는 신호니까요. 전 이미 오늘 달리기를 다 완주하고 샤워하는 기분을 느끼며 뛰고 있습니다. 사 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입니다. 어맨다 파머가 거리에서 팬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120만 달러를 모은 것처럼 대범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저도 구독자가 1명뿐이지만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제 미래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5) 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입니다. 의지력을 믿지 말고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스마트폰에서 시간을 뺏는 앱을 지우는 게 가장 빠른 시스템화입니다. (6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입니다. 바쁘다는 건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정표에 미래의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박아 넣으세요. 전 일요일 아침 이 시간을 제 미래의 연구를 위해 예약해 놨습니다. 마지막 7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입니다. 세스 고딘이 말했듯이 일단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비록 80%만 완성됐더라도
내보내야 합니다. 파킨슨 법칙 아시죠? 시간을 주면 준 대로 다 씁니다. (4개월) 동안 완벽하게 돌아오려다 영영이 못 올 뻔했습니다. 그냥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올리는 게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표 거리 8km 다 뛰었습니다. 하프 마라톤에 비하면 아주 짧은 거리지만 4개월 정적을 깨고 리부트하기에는 딱 적당히 고통스러운 거리였습니다. 사실 오늘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 대부분이 벤저민 하디 아저씨의 말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생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전 여전히 무섭고 막막한데요.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코스피 6000 축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지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오늘 뛰면서 이 책 다시 씹어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그래서 전 희망을 소싱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싸지른 문제들을 치우는데 에너지를 다 쓰지 않고 미래에 제가 저를 기특해 할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4개월) 동안 까먹고 구독 취소를 못 누르신 그 한 명의 구독자님과 그리고 오늘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 미래의 동료분들, 앞으로 매주 한 번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